아침만 해도 신이 나고 하늘을 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우울해져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나 매일매일 널뛰는 감정으로 힘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떤 병에 대한 증상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몇 가지 증상이 나에게 있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너무 들뜨거나 과도한 자신감에 차 있다.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흥분해 사람들과 다툰 적이 있다. 평소보다 더욱 활동적으로 많은 일을 벌였다. 밤잠을 줄였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잠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평소보다 훨씬 말이 많아지고 빨라졌다.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빠르게 돌아간다.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충동적인 행동에 빠져들었다. 과잉 소비로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다. 잘 들어보셨나요? 말씀드린 9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이상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면 조울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울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울병 환자는 자살의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100명 중에 1명은 조울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지인 중에서 조울병 증상이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흔히 조울증으로 알고 있는 조울병에 대해서 새롭게 아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조울병은 약을 꼭 먹어야만 할까요? 약을 먹는다면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약을 먹으면 낫기는 하는 걸까요? 정신질환 약은 부작용이 심하다던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나는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근거로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으라는 의사와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겠냐는 환자 사이의 실랑이는 좀처럼 끝이 나지 않습니다. 환자도 지치고 의사도 지치는 일입니다. 의사는 정신질환을 근본적으로 몸의 병으로 보고 환자는 마음의 병으로 본다는 데 기인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정신적으로 치료하겠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혈액의 흐름이나 호르몬 조절이 정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신질환은 다를까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일종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몸의 병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과하게 생성되거나 적게 생성되거나 혹은 신경세포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둔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것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문제가 아닌 생물학적 문제이기에 정신적으로는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바로잡아줄 약을 복용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정신과적 투약이 환자의 반감을 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증상이 가라앉아도 의사는 약을 계속 먹으라고 하고 환자는 다 나았으니 약을 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병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원인입니다. 폐렴이나 상처 같은 병균 침투성 질환에서는 약이 세균을 없애서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사라지고 균이 뿌리 뽑히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우리 몸의 항상성에 관련된 질환은 안타깝게도 일정 기간 약을 먹는다고 해서 원인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도 잡아죽일 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약은 평형을 잃은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며 조기에 약을 끊으면 다시 불균형이 생기고 병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정신과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지
원인을 제거해 주는 약이 아닙니다. 원인을 뿌리 뽑고 완치시키는 약이라면 참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보완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병의 증상이 없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경을 늘 쓰듯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답은 충분한 기간 동안입니다. 과거 사파가 일어난 수와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복약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합니다. 많은 경우 병이 심하게 악화되어서야 병원을 찾기 때문에 몸의 항상성이 무너져 수년에서 평생까지도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기에 병을 알아채고 치료를 시작했을 경우 일정 기간 약을 복용한 뒤 차차 줄여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개월 이상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반응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을 먹다 보면 불균형이 바로 잡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비해 감정도 많이 안정되었고 크게 기복을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전 조증일 때 활력 넘치던 기분과 비교해서 약 먹는 상태에서는 기운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느껴져 일부러 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 속에 신경전달 물질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울병 환자의 길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길을 다 헤집고 난장판을 만들기도 하며 폭발하기 쉬운 방향으로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약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늘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난장판된 길을 재건하고 벽을 쌓고 털을 닦고 여러 번 다져서 제대로 된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약을 끊게 되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벽과 만들고 있던 길은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뇌 속에 신경전달 물질들이 다니는 길을 다시 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파가 반복될수록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더 오랜 기간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찍 치료를 시작하고 충분한 기간만큼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빨리 약과 작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정신과 약이라는 것이 무슨 마법의 약처럼 들뜬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거나 우울한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기분의 진폭을 좁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뿐이며 기분을 완벽히 조절해 준다기보다는 극단을 예방해 준다는 것이 더 중요한 약의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우울한 기분이 싹 가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살 생각이 줄어드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우울한 기분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울병 환자도 남들과 똑같이 웃고 우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울병 진단을 받고 나면 조금만 감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본인도 가족도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감정의 폭을 키우기도 합니다. 사실은 남들과 똑같이 기뻐했을 뿐인데, 남들과 똑같이 좀 울적했을 뿐인데 그것이 증상의 재발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과잉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감정은 살아 있습니다. 감정이 죽어버린다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조울병이 아닙니다. 주위의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완벽하게 감정을 조절하고 살지 않습니다. 환자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으로 환자의 현재 감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 부작용은 가장 현실적인 걱정거리면서 주된 투약 중단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졸림, 변비, 체중 증가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약은 2주에서 6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보다 부작용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약을 바꾸거나 끊고 싶어집니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 부작용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일단 그대로 약을 먹으면서 몸이 약에 적응할 때까지
천천히 지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기다려보세요는 의사가 대충 둘러대는 말이 아닌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정신과 약은 효과는 늦고 부작용은 빠릅니다. 즉, 아직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부작용을 겪을 때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부작용을 감수하는 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약의 효과 및 부작용이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보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부작용을 해소하는 약을 추가로 처방받는 것이 낫습니다. 일부 부작용은 약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둘째, 약을 추가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해두고 부작용을 견뎌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완치됩니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면 적당할 것입니다. 일부 부작용은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졸림 부작용이 있는 약은 아침보다 잠들기 전에 먹으면 주간 활동에 영향을 덜 미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어 좋습니다. 메스꺼움이 있는 일부 약은 공복 시보다 식사와 함께 먹을 때 메스꺼움이 덜합니다. 변비나 무기력 같은 부작용이 있으면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약을 줄이거나 교체하는 것을 주치의와 상의합니다. 약을 증량했는데 효과는 별반 차이가 없고 부작용만 심해졌다면 약을 다시 감량해야 하겠지만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 현재 복용하는 약의 잠재 효과를 최대로 얻고 있는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자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약을 바꾸고 싶겠지만 바꾼 약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니라면 약을 줄이거나 바꾸는 것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모든 약은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를 구별하여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포의 특정 기능을 억제하거나 촉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함께 반응하는데 이것이 몸에 좋은 방향이면 약의 효과가 되고 몸에 불리한 방향이면 부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 개 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기능도 종류도 수만 가지에 이릅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만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약의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의 부작용은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너그럽게 마음 먹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 내용의 일부만 알려드렸으며 책에는 조울병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느껴진다면 혹은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감정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기력과 우울함에 빠져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내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